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2,00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사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왜 중국 증시가 떨어지는지 그리고 경제 상황 좀 살펴보고요. 향후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마감 상황부터 살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에는 중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0.85% 상승한 1980.11을 그리고 선전 종합지수는 1.27% 오른 752.84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들어서는 첫 상승 마감입니다. 상하이 증시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만 4.3% 하락하면서 지난 7월 이후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2,000선을 내준 이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장에서야 그냥 소폭의 반등이 나왔을 뿐인데요. 이 2,000선이라는 이 심리적 저항선이 가지는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네, 지난 27일에는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00선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중국 증시 상하이 종합지수는 27일 전날 대비 1.3% 하락한 1991.17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09년 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저고요. 그동안 중국 증시에서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왔던 2,000선이 무너진 겁니다. 올 들어서만 상하이 지수는 9.5% 하락했습니다. 하락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지수는 1990년 상하이 증권거래소 개장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약세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중국의 상하이 지수는 올 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또 이와 반대로 다른 아시아 증시들은 또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올해 아시아 증시를 보면요. 인도 증시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반면 중국 증시는 큰 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인도 선섹스 지수는 연초보다 21%가량 상승했습니다. 다른 아시아 증시도 글로벌 재정위기 속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국내 코스피 지수는 5%대 오름세를 보이는데 그쳤지만요. 홍콩 항생지수와 인도네시아 IDX 종합지수가 15% 정도 올랐고요. 싱가포르 SG지수가 12%가량 상승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역시 10% 상승했고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증시도 5에서 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중국만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니까 중국만 하락세를 보였다는 게 조금 더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 증시만 유독 이렇게 불안한 이유가 경착륙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물론 중국의 경제 경착륙 우려도 한몫했을 겁니다. 올 들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수 시장이 계속 침체됐었는데요. 경기보다 더 큰 문제는 수급입니다. 중국 증시의 경우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것 중 거의 20%, 올해 해제될 물량의 20%가 12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주 중국 증시의 약세 요인은 12월에 나올 수 있는 물량 부담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되면서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업 실적 부진과 연말 자금난으로 증시 하락세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투자증권의 윤항진 연구원님께서는 중국 상하이 지수의 약세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으로 보고 계신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주가 지수가 2,0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몇 차례 2,000선이 장중에 붕괴가 됐지만 곧바로 반등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붕괴가 며칠째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18차 공산당 대회 때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요. 정치 지도부가. 근데 이 이후에 중국 상해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이 호재성 정책을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와서 볼 때 특별히 호재성 정책이 나온 바가 오히려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하는 반대적인 어떤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 적으로 수급이 조금 악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12월은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상당히 연중 가장 많은 달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IPO라든가 증자라든가 하는 이런 어떤 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새롭게 조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교체가 되면서 특별히 호재성 정책보다는 부동산 규제와 같은 규제 정책이 나오니까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좀 실망감 때문에 네. 증시가 하락했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현재 중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주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최근 중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HSBC가 최근 발표한 11월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예상치는 50.4로 13개월 만에 50으로 올랐습니다. 그동안 11월 PMI 지수의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지수 상승은 긍정적인데요. 중국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12월 중국에는 항상 다음 해의 경제 성장 목표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올해와 같은 7.5%의 내년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수 확대와 균형 발전을 두 축으로 한 경기 부양책을 제시할 거라는 겁니다. 네, HSBC 쪽에서 발표한 지표뿐만이 아니라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제조업 PMI 지수도 전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네. 지표 자체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데요. 증시와의 이런 괴리감, 디커플링 현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주식시장과 경제 상황이 달리 가는 현상이 최근 중국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살아나지만 우선 다음 달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지켜보겠다는 관망 심리가 작용하고 있고요. 기업에 대한 우려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빚이 꾸준히 늘어 올해 전체 기업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지난해 108%에서 122%까지 치솟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입니다. 후진적인 기업 공개 IPO 문화도 지적됐는데요.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IPO 한 번 하는데 3년 정도가 걸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IPO 제도로는 경제의 반등을 증시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제 상황이 증시에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윤원진 연구원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몇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는데 우선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경기 회복이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중국 경기가 앞으로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속도가 이전과는 현저히 낮게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라든가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된다면 크게 중국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 증시에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낮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실물 지표가 좋아지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선행 지표는 2, 3개월째 좋아지고 있지만 실물 경기와 동행을 하는 생산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수출이랄까 소비랄까 하는 것들은 아직은 뚜렷하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행 지표는 좋아지지만 동행 지표가 좋아질 때까지 좀 더 확인을 해보자. 자, 이제 앞으로 움직임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중국 증시의 이 부진이 언제쯤 좀 타결이 될까요? 네,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 상황만 보면요. 중국 경제 규모로 볼 때 현 주가 수준은 매력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4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7.7%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7.9%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증시의 경제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당분간은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갈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특히 기업 공개 등 시장 지향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중국 증시가 경기 회복을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항진 연구원님께서는 중국 상하이 지수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전망 들어보시겠습니다. 주가지수가 2,000을 깨져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확신을 갖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를 둘러싼 또는 증시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중국 증시의 방향 자체는 향후에 1, 2개월 또는 2, 3개월을 놓고 봤을 때 아래쪽보다는 위쪽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지표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2, 3개월째 좋아지고 있고요. 중국 내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12월 중순에 있을 경제공작회의라는 회의에서 조금 더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로 가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고 그리고 공급 부분에 부담이 줄어드는 시기가 된다면 여태까지 부각되지 않았던 밸류에이션, 저가 메리트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네. 확신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호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2개월에서 3개월 후에는 중국 증시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윗방향으로 틀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좀 살펴볼까요? 지금까지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증시의 하락이 국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입니다.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이 2%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건데요. 실제로 중국 상하이 지수와 우리 코스피 지수의 월별 상관관계를 따져본 결과 올해 1월에는 0.6에 달했지만 10월에는 0.38로 떨어졌고 그리고 11월에는 0.12로 더 낮아졌습니다. 상관관계가 상당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분석이 높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윤항진 연구원님은 중국 증시의 부진이 코스피 지수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코스피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부정적인 영향이다라고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상해종합주가지수가 아래로 깨지면서 주변 증시가 이제 같이 약화되면서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경기가 회복이 됐을 경우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던 자본제라든가 소재랄까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규제적인 정책이 발표가 되고 있으면서 이런 기대가 약화되는 부분도 중국 상해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은 우리 증시가 상해 증시만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미국 증시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하는 증시의 영향을 또 받기 때문에 나머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증시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심리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또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우리 경제라든지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우선요, 코스피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중국 펀드 투자자들은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요 중국 본토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라면 기회비용 차원에서 일부 환매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 투자 전략을 보면요. 중국이 크게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증시 역시 큰 반등이 없을 거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만큼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인 철강과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중국의 내수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에 맞춰 중국에 진출한 업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확실한 브랜드와 유통망을 미리 구축한 선점 업체들을 선별해야 한다는 건데요. 업종별로는 제과식품, 여행 레저, 그리고 화장품, 생활용품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윤항진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눈높이를 다소 낮춘 상태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중국 경기가 과거처럼 고성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고성장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회복이 되는 중국 증시라든가 경기 사이클이 그렇게 빠르게 또는 강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눈높이를 아주 높이 2009년과 같은 상반기와 같은 그런 굉장히 큰 강한 장이 회복장이 온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재가 최우선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 중에 많은 기업들이 중국 소비업종에 들어가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나타날 중국 경기나 증시의 회복 방향 자체가 소비재 위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눈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회복 시에는 소비재 위주의 회복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예상하셨습니다. 중국 지도부 교체로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지금의 실망감이 기대로 바뀌면서 중국 증시의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증시의 부진과 원인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전반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자, 오늘 김혜실 기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윤항진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3부 토마토 모닝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